이번 영상은 핸드 롤링 릴리즈에 대해서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핸드 릴리즈의 대명사는 역시 로리 맥길로이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로리 맥길로이 스윙과 제 스윙을 또 비교하면서 시작을 할 텐데, 이 전에 타이거 우즈 영상과 비교를 한 거에서 제가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비교를 하고 했었죠. 이번 비교도 역시 당연히 말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비교이기 때문에 이 비교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거나 하지 마시고요. 저희는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선수를 따라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어떤 기술을 쓰고 있는지, 그러면 스윙을 카피해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없기 때문에 제가 한번 총대를 맸고요. 지금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드라이버고 저는 우드예요. 로리 맥길로이 선수 제가 이렇게 진행을 시켜보면 이런 스윙이에요. 특유의 점프 동작이 들어있는데, 이 동작은 오른쪽을 하체를 잡으면서 롤링을 더 강하게 만들어 주려는 그런 의도거든요. 제가 유사하게 흉내 내본다고 했는데 점프가 좀 과해졌어요. 그렇지만 롤링이 더 강해지는 걸 저도 체험을 했기 때문에 테이크어웨이는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손이 많이 안 들어와요. 저도 유사하게 한번 따라 해봤습니다. 로리 맥길로이 선수의 척추각과 테이크어웨이 상태, 뭐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탑이고, 탑에서 약간 주저앉고 있죠. 스쿼트를 해주는 거예요. 스쿼트. 로리 맥길로이 선수도 앉는 동작이 바로 나오거든요. 바로 스쿼트. 그래서 여기서 로리 맥길로이 선수 보면은 앞으로 쓰러지듯이 이렇게 끌고 내려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도 한번 따라 해봤죠. 여기까지. 특유의 이 머리 움직임,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면서 앞으로 숙여지는데, 이게 끌고 내려오면서 약간 용을 쓰는 거예요. 저도 지금 용 쓰고 있습니다. 이제 임팩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팔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지금 샤프트가 있고, 제 샤프트, 그리고 로리 맥길로이 선수 여기서 특유의 점프, 다리를 쭉 펴주면서 릴리즈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몸이 잡히기 때문에 팔이 빨리 돌아갑니다. 저도 여기서 점프 동작이 이렇게 되죠. 점프를 하더라도 머리는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척추각이 무너지지 않고 머리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임팩트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서 조금 차이가 보이는 건, 로리 맥길로이 선수는 피니시까지 머리를 유지하고 있어요. 거의 뒤로 이렇게 활처럼 휘는 거고, 저는 이 다음에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여기서 몸을 이렇게 세우고 있죠. 저도 조금 더 이렇게 되면 피니시가 더 멋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스윙이 됐고, 이런 스윙이 됐습니다. 핸드 릴리즈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점프 동작으로 인해서 몸이 한번 잡히기 때문에 팔이 힘이 빠져 있으면 이렇게 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이렇게 몸이 점프가 되고 이렇게 다리가 들리지만 머리가 제자리이기 때문에 공을 맞추는 데는 지장이 없었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그동안 엎어치지 않기에 대한 특집을 좀 진행을 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골프의 꽃이라고 불리는 핸드 로테이션에 대한 로테이션 릴리즈에 대한 특집을 마련했어요. 스윙 방법에 따라서 핸드 릴리즈를 사용하지 않는 스윙도 있는데 아무래도 아마추어들이 치기에는 핸드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집어넣었을 경우 훨씬 거리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많은 아마추어들이 그렇게 레슨을 받고 또 저도 요즘에 레슨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의 특집을 마련을 했고요. 핸드 로테이션이라고 하면은 손목이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나가는 장면이에요. 영상에 프로들의 슬로우 모션을 보셔가지고 여기서 맞는 순간에 이렇게 손을 로테이션 시켜줘서 치려고 하면 모든 다른 골프의 원리와 비슷하게 당연히 안 되겠죠. 골프에서 보이는 대로 따라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핸드 로테이션도 그런 방식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선 겉으로 봐서 어떻게 핸드 로테이션이 일어나는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백스윙을 하고 끌어내린 다음에 손목을 돌려서 치게 되는데 이거 느리게 해봐도 느린 동작을 해봐도 여기까지 공 근처까지 손을 이렇게 가져오면 이걸 돌려서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윙은 이렇게 슬로우 모션을 해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로테이션을 여기서 이렇게 연습하고 계신 분들은 느린 동작으로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에요. 느린 동작을 해보면 손을 여기까지 가져와서 이거 과연 맞출 수 있을까요? 네? 느린 동작으로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느린 동작으로 해볼까요? 여기서 손을 이렇게 끌고 들어오면 제가 느리게 해봐도 맞추려면 이렇게 펴지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게 캐스팅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여기서 풀어주려고 하신 분들은 다 캐스팅으로 치신 분들이에요. 특히 긴 채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면 느린 동작으로 해볼게요. 어디서 로테이션이 들어가야 되나? 내려오다가 여기쯤에서 해줘 볼까요? 그렇죠. 실제로 느린 동작으로 해보면 아무리 못해도 손이 가슴 앞에 이 가슴 높이에 있을 때 정도는 로테이션을 시작해줘야 몸에 회전이 있기 때문에 공을 맞추고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이렇게 가슴 앞에서 시작을 해서 로테이션에 들어가도 공에 만날 때는 아직도 뒤로 부팅이 된 상태예요. 이걸 캐스팅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절대 캐스팅이 아닙니다. 캐스팅은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걸 계속 가져가서 여기서 이제 칠 방법이 없으니까 손을 멈추고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프로들이 끌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건 뭐냐? 백스윙 탑을 만들고 이 탑에서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공간까지를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실제로 끌고 들어가는 느낌을 한 10cm 이상만 주실 수 있으면 PGA 라이센스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끌고 간다는 느낌을 별도로 그렇게 많이 주고 공을 칠 수 있으면요, 프로예요, 프로. 즉 아마추어는 올라가자마자 바로 돌려도 시간이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손이 그렇게 빠르지 못하면 로테이션이 적어도 여기서 시작돼야 되고, 제가 안 보이는 데서 쳐라 라는 말이 있었어요. 몸쪽 뒷 공간을 이용해라, 같은 얘기예요. 백스윙을 한 다음에 몸의 뒤에 있을 때, 손이 뒤에 있을 때 로테이션을 시작해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샬로잉하고 끌고 들어가는 동작으로 보여지는 거고, 실은 거기서부터 로테이션이 시작돼서 공이 맞는 거죠. 그러면 로테이션을 꼭 해줘야 되느냐, 이것을 또 말씀드려 볼게요. 연습 스윙 할 때 땅이 잘 안 맞는 분이 계세요. 땅에 있는 공을 치는데 땅이 안 맞으면 공을 칠 확률이 일단 별로 없죠. 공을 완전히 정확히 공만 치던가 탑볼을 치던가, 탑볼이 싫어서 뒷땅을 치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채가 떨어지는 거냐면, 채를 가져오다가 여기서 로테이션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 이 헤드 끝을 톡 쳐준다고 생각하면 채가 떨어지겠죠. 이 채 끝의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에 관성을 주는 즉시 이 헤드가 더 가속해서 떨어지게 돼요. 즉 로테이션은 단순히 헤드를 닫아주는 것 외에 샤프트 자체를 가속시켜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헤드가 열면서 치시는, 계속 열어서 치는 분들은 헤드가 뒤로 도는 압력을 만들어요. 이걸 뒤로 톡 치면 이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헤드는 닫히면
길어지고 열리면 짧아져요. 다시 설명드리면 닫히면 땅에 닿는 범위가 커지고, 그죠? 이 샤프트를 기준으로 닫아서 지나가 보면 토우 끝 때문에 채가 길어지는 효과고, 열면 짧아지는 효과예요. 그래서 보통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신 분들이 연습 스윙 하는데 채가 잘 안 닿습니다. 그런 분들은 억지로 손으로 또 끌어내리기 때문에 힘이 더 들어가고 계속 악순환에 빠지시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핸드 롤링 릴리즈를 사용하는 스윙에 대한 겁니다. 다른 힌지를 다르게 쓰거나 다른 유형의 스윙은 또 별도로 따로 생각해 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즉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대부분 임팩 구간에서 손을 쓰려고 하는데, 이 구간에서 양쪽 다리의 사이는 몸통이 회전해서 운반해주는 구간이에요. 손은 그 안에 절대로 힘을 쓰지 않습니다. 손은 그 바깥에서 로테이션을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내려왔으면 몸만 돌아서 그대로 뻗어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핸드롤링 릴리즈입니다. 그리고 핸드롤링 릴리즈를 할 때 주의점이 있는데, 반드시 오른팔이 펴져야 돼요. 오른팔이 펴지지 못하면 완전한 릴리즈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이유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헤드를 닫히는 방향으로 돌리게 되면 이렇게 닫아서 나갈 텐데, 그러면서 제가 머리를 앞으로 이동시켜 볼게요. 이렇게 이동시켜 보면 이 팔이 펴서 내려왔더라도 느슨해집니다. 느슨해져요. 팽팽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손이 커핑이 생기고 디로프팅이 불가능하고 오른팔도 펴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닿는 동작에서 몸이 앞으로 쏠린다는 거는 헤드가 앞으로 엎어지는 걸 의미하는데, 굉장한 큰 훅을 유발하거나 때 손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정상적으로 헤드가 돌아가는 걸 방해해서 슬라이스가 나겠죠. 그래서 절대로 핸들을 롤링 시키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 거, 몸이 쏠리는 거예요. 그럼 회전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엎어치는 회전하고 이렇게 눕는 회전, 두 가지로 극단적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극단적으로 나눠진 이 두 가지 회전에서 핸드롤링 릴리즈를 할 때는 뒤로 눕는 회전을 하셔야 돼요. 즉 뒤로 이렇게 눕는 동작을 하면 손이 빠져나가서 팔이 이렇게 뻗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커다란 허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 오른손을 이렇게 하나 들어볼게요. 오른손을 들어서 뒤로 누우면 손바닥이 하늘을 보죠. 네, 들어서 앞으로 엎어지면 손등이 하늘을 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로테이션 릴리즈를 못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인,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본능적으로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걸 바꿔야 돼요. 누우면서 손등이 하늘을 봐야 돼요. 어떤 거냐면, 보통 이걸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이걸 양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양손으로 하다 보면 팔뚝은 이쪽으로 돌리고 몸은 이쪽으로 눕고, 이런 거죠. 이런 거. 근데 제가 오른팔을 하늘로 보내면 누울 때 이렇게 돼요. 별로 텐션이 없어요. 근데 이쪽으로 돌리면 몸을 강하게 뒤로 빼게 되고 손은 앞으로 튀어나가는데, 이걸 카운터 밸런스라고 하죠. 그 원리로 팔을 뻗는 거예요. 절대 힘으로 뻗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손으로만 100날, 1000날 이렇게 해봐도 절대로 돌릴 수 없어요. 팔의 힘을 완전히 빼고 뒤로 누우면서 카운터 밸런스로 손을 강하게 뻗어줘야 되는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선수들이 칠 때 머리가 이렇게 왔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카운터 밸런스를 쓰는 장면이고요. 그때 손목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갑니다. 즉 지금까지 요약을 하면, 탑에서 로테이션을 일찍 시작해주면서 카운터 밸런스를 쓰면 이런 스윙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연습해 보시면 스윙하면서 그런 느낌을 한 번도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아, 그래서 내가 거리가 짧고 슬라이스가 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히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이런 스윙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핸드 릴리즈를 하면서 치게 되면 이런 이미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엎어치게 되거나 머리가 상당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큰 허들인데, 몸을 뒤로 누우면서 양팔을 반대로 뻗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처음에는 일부러 손에 힘을 줘서 해보다가 조금 해보면 손에 힘을 완전히 빼놓고 몸을 뒤로 제끼는 힘으로만 가지고도 팔을 뻗을 수 있어요. 프로들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핸드롤링 릴리즈를 제대로 하기 위한 백스윙이 중요합니다. 백스윙이 잘못되면 절대 이것을 할 수가 없는데, 백스윙을 이런 식으로 몸을 많이 돌리면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겠죠? 뒤로 누우면, 뒤로 누워볼까요? 네, 공을 저기로 쳐야 돼요. 저기로. 차라리 몸을 완전히 돌리지 않고 제가 팔만 들어볼게요. 그리고 어깨만 낮춰서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어깨 하나도 안 돌리고 가슴도 저쪽을 보고 이렇게. 차라리 그렇게 들었다고 하면 공을 칠 수가 있어요. 어깨 회전이 하나도 없었고 가슴은 타겟을 그대로 본 채로 팔만 들어서 쳤는데, 왜 칠 수가 있었느냐 하면 이렇게 팔로만 어깨 하나도 돌리지 않고 들었지만 제가 몸을 뒤로 누우면서 팔을 내보내는 카운터 밸런스를 썼어요. 그렇게 쓰기에는 어깨를 하나도 안 돌리는 게 더 편해요. 근데 어깨를 왜 돌리느냐? 이거보단 멀리 치기 위해서. 그런데 어깨를 돌리고 이거보다 짧게 치면 어깨한테 미안해야 되겠죠. 즉 백스윙 때 어깨를 회전시키더라도 지금 제가 하나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들었을 때랑 같은 느낌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요만큼만 돌아가고 다시 그 자리를 만들었다가 이걸 해줘야 돼요. 어깨 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이런 부분을 계속 재현할 수 있을 때 효력을 발휘하는 거지, 그냥 턴만 많으면 절대로 공을 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다시 어깨 하나도 안 돌렸어요. 팔만 들었지만 가슴은 오히려 타겟을 봤어요. 이 상태가 제가 뒤로 누우면서 팔을 내보내기가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은 이제부터, 백스윙을 제가 어떻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백스윙을 이용해서 이 자세를 만드셔야 돼요. 일단 탑에서 가슴을 타겟을 보고 손은 들어 올리세요. 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지면서 팔을 이쪽으로 빼주는 연습을 하세요. 그러면 편한 자세가 이거예요. 제가 여기서 해볼까요?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체중이 남아요. 체중을 물론 안 남기려면 회전을 많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들어 올려서 팔을 들어 올리세요. 그리고 뒤로 누우면서 팔을 돌려 빼기 편한, 공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만들어내기 좋은 탑을 만드세요. 이게 이건지 이게 먼저예요. 만약에 이런 탑이 편하다 그러면은 어드레스를 한 다음에 그 탑을 바로 만들고 해주면 공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에서 시작하시면 스윙 만들기 대단히 어렵고요. 내가 임팩의 느낌을 알았으면 그 자세를 먼저 만들어 보고 어떤 게 편한지, 이게 편하다 그러면 내려놓고 바로 그 자세로 갔다가 내가 원하는 임팩 자세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백스윙도 다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공을 임팩을 잘 하기 위해서 스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백스윙 멋있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그 동작을 하기 편한 탑을 찾고 그 탑이 만들어지는 백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임팩 이미지는 지금 이 상태에서 편해요. 이 상태가 편해요. 그럼 어드레스 갔다가 그 상태로 가고 바로 누워주면 공이 맞는 거죠. 골프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네, 이 영상도 마찬가지로 AS 영상이 있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AS 영상에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